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죠.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궁금한 것들이 많지 않으세요? 최저임금 올리고 정규직 늘리면 국가 재정 부담이 많다는데 이거 따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국가 전략 차원에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까요? 국가의 미래 전략과 국가의 현재 전략은 다 어디로 가고 적폐라는 이름도 좋고 계획이라는 이름도 좋습니다만 다 그거를 입으로 치고 맞고 하는 태극 국법을 난무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좀 제대로 가게, 살림살이 좀 제대로 가게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분들 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신 차릴 때 아니겠습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사위원장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MH그룹이라고 하죠. 어제 이종훈 박사가 지적해 주셨는데 구치소 인권 침해가 CNN에 보도되고 난 다음부터 이게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련된 뉴스가 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10대 소녀, 청소년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오늘 뉴스에는 부산에서 20대가 또 감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즈 우리가 그동안은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에이즈에 대해서 한번 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내일은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맡고 있는 홍문표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3부에서 한번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획재정부 국감 열린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무위원회도 그렇고 국방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도대체 국회의원분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기재부 국감에서는 관련형 전자담배 이 세율 결정한다고 합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값 올렸잖아요.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들 90%로 합의한 바가 있는데 실제 담배값 인상으로 또 이어질지 야, 이 참 세금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그죠? 공짜 돈이니까. 사부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에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일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MH그룹을 만나서 구술한 건지 아니면 MH그룹이 자체적으로 그냥 선전 효과,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약에 쓴 건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MH그룹에서 CNN 방송을 통해서 내보냈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문제. 이거는 MH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내놓은 글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쓴 겁니까? 글쎄요, 저도 그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MH그룹이라는 정치불명의 단체로부터 예. 또 CNN까지 보도가 됐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 내용도 이해가 되질 않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패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유의 형태의 제소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러고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계획된 내용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쪽에서 이런 걸 준비를 했었다는 어떤 느낌이나 그런 증거는 있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든 또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런 것들이 작용 안 됐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것들이 외국 방송에까지 나올 정도로 네. 또 정치불명의 변호사들까지 나설 정도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외국의 그 변호사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텐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입으로 구술을 해서 MH그룹 관계자들에게 내가 지금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터무니없는 글을 MH그룹을 입을 통해서 CNN에 낸 건지 아직은 불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독방생활 자체가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 것 같다. 이게 또 하나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그 방의 규모도 일반, 미감자든 네. 또는 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든 6, 7명이 있을 정도의 큰 방에 혼자 있는 것이고요. 네. TV나 또는 여러 가지 세면대 뭐 이런 수세직 화장실이라든가 네. 또는 매일 그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담당 변호사를 만났고 예. 또 구치소장도 뭐 10일에 한 번씩 면담을 할 정도고. 예. 그래 뭐 지금 나온 거 보면 오히려 지금 일반 죄수들이나 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형평이 맞지 않다라고 네. 항의할 그런 사안인데 네네. 뭘 갖고 하는지를 법무부나 구치소가 좀 정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수감 생활을 다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네. 그 한명숙 전 총리도 수감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오셨죠? 예. 한명숙 총리는 어떤 방에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뭐 혼자 독방에 있었고 그 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전 총리도 같은 서울 구치소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리에 대한 예우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달랐는지 다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예,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다가 이 지하철에서 이 온라인 뉴스를 보니까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시연하는 장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신문지 2장 반 정도 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깔아놓고 거기 위에 눕는 모습이었는데, 인권 침해 제소는 오히려 일반자들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하는 거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권 침해 요소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참 불쌍스럽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재임 중에 파면당하고 네. 그리고 나서 또 수사받아서 구속되고 예.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을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불쌍스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고 예. 그러면서 또 정치 보복이라고까지 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인권 침해라고 하니까 예. 참 바라보는 그런 소리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그리고 참 불쌍스러운 모습을 그 외국 방송에까지 이렇게 비치게 그런 얘기가 근거 없는 그런 사안들이 네. 그렇게까지 방송까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 맹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게 어떤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주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주변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오는 걸까요? 어떤 정치적 복선이 있을까요? 저는 참, 실익 없는 오히려 백해무익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인지는 아니면 그 주변 인물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그 주변에서 또는 본인이 잘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만 네. 누군가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화요일마다 저희들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코너를 진행을 하는데 예. 노동일 교수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한번 주셨습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4번을 다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 접견이라든지 변호사와 전략을 논의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다. 이 부분만큼은 어떤 인권적인 내용으로 다뤄볼 수 있는 문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예. 또 1심 재판이 구속기간 6개월 내에 원칙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사건이 워낙 방대한 측면도 있고요. 예.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운영하는 거는 결국은 재판부 재판장의 그런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나 사건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예. 이거를 철저히 심리를 해야 되고 예.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원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거의 받아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없이 한번 법적 다툼을 해봐라. 해서 실제적 진실을 네. 발견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겠다, 양형을 정하겠다, 예. 뭐 이런 융제 판단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예. 재판부로서의 그런 뜻에도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실제적 진실이라는 거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예. 국가 원수였던 분이니만큼 예. 그대로 수사 단계라든가 또는 재판 단계에서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실대로 말할 의무가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저는 그렇게 그다지 그게 인권 침해나 네. 방어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MH그룹 이야기가 CNN에 딱 터져 나온 게 뭐 이상민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구속영장이 계속 연장되는 그 순간에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치적인 이야기, 즉 내가 지금 지나치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아마 이런 의사표시가 아닐까요? 제가 판사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전 범죄를 다 부인하고 있고 네. 또 그 당시 관련된 증인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에 그 부하 참모로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주위에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본 범죄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 예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진짜 사실은 이 최순실 씨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기가 막힌다 그럴까요? 어떤 그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지금 원비어와 같은 정신적 공황 상태다 이런 진단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아니 이 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분들이 지금 자신들이 지금 형사 혐의 엄청난 중대한 범죄에 예.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고 네. 또 구속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네. 자신들이 어디 지금 놀러 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호텔에 투숙한 관광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예. 사실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과 피해를 네. 다시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말씀을 밖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치를 하셨던 분 중에서는 방금 이상민 의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되레 오히려 지금 정치보복이다 또는 인권 침해 우려까지 나오니까 더구나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인데 예. 참으로 안타깝고 예. 볼상사납습니다. 민망하고. 예. 이 MH그룹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혹시? 전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슨 MH그룹이라고 그래서 예. 아주 뜻밖입니다. 그리고 예. 거기에 관련된 이제 변호사들이 예. 뭐 대체로 뭐 이름이 알려졌다 어떻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가다피 둘째 아들 그러니까요. 구명운동에도 앞장섰던 변호사라고 예.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아마 그렇다면 거에게 어떤 의뢰비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많이 됩니다. 예, 지금 그럼 오늘 그 돈은 네. 예,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는지도 매우 웃음스럽고요. 예. 막 그런 그룹에 대해서는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아까워서 제가 빼버리고요. 지금까지 MH그룹이라는 게 무슨 전 세계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한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다른 걸 여쭤볼게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안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보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예. 그러면 지금 재판 보이콧이 본격화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가 혹시 단식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선택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요.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준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주 뭐라고 비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는 재판부에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네. 일반인도 끝내 자신의 방어의 길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포기하거나 예. 오히려 재판의 진행을 협조를 하지 않을 때는 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4867번님 청취자분이 이런 글자를 보내주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는 아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과 구속 절차를 진행해야 차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셨고요. 3018번님은 인권 침해라고요.
군대 막사와 한번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가지 의견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민 의원이 보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요? 이번 MH그룹이 어느 정도 뭐 자발적으로 했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서 했던 이 논쟁은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를 국민이 아주 근사하게 부를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예. 아마 지지자 몇 분 빼놓고는 예. 참 볼상사납다. 예, 예. 어떻게 뒷마무리가 자꾸 그렇게 좀 추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흉악범들도 무죄 추정이 판결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들을 그러면 방면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예, 흉악범하고 비교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상민 의원께서 보시고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지금 이 적폐 청산 가운데 블랙리스트가 있고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실체가 드러난 부분이 있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다면 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신상 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담당자들이나 예. 향후 정권을 맡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게끔 예.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사위원장 지내셨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